자, 오늘은 4단원 문학의 갈래와 구조 부분 배울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이 나오죠. 여기 보면 첫 번째 향수, 요 향수라는 시를 통해서 서정 문학의 특성, 그 다음에 종탑 아래에서라는 소설을 통해서 서사 문학,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요 극갈래, 그리고 마지막 수호잭이라는 수필, 교술갈래, 요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각각 작품 특징과 더불어서 기본적 문학의 갈래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이 나오네요. 자, 뒷장 넘기셔서 거기 단원의 길잡이 간단히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단원 열매에서 중요한 것만 줄치고 가죠. 두 번째 줄, 어느 시대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에 따라서 문학 작품을 분류한 거, 요거를 문학의 갈래라 한다. 연결만 하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서정, 주로 시, 서사, 수필, 수필이란다. 요 소설, 극갈래. 그래서 희곡이나 시나리오, 교술이, 수필. 됐죠? 요 네 가지로 나눠놨어요. 요 네 가지가 기본 갈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오늘은 서정갈래, 현대시, 향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이 작품은 워낙 많이 나오는 시라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는 시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첫 번째 142쪽에 향수 들어가기 전에 소단원 열기 제주민요가 나와 있긴 한데 제주도 민요네 라고 얘기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운율이 당연히 느껴지겠죠. 운율은 거기 142쪽 펴시면 사음보 율격에서 사용하는 건 사음보의 율격이랑, 그 다음에 뭐 너영나영, 너랑나랑 뭐 이런 음식, 둘이 둥실 놀고 낮에 밤에 해서 억구 반복, 동일한 억구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4개로 끊어 읽고 동일한 억구 반복해서 운율 형성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표현했느냐, 주제 물어보는 거지 뭐. 거기다 쓰세요.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임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을 표현했다.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임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을 표현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뒷장 넘어가셔서 안 가니? 자, 향수라는 말에 대한, 향수라는 말 자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의미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유롭게 연상하시오. 그리운 사람, 내 첫사랑, 뭐 이런 거.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봅시다. 얘는 선지로도 많이 나와요. 그 선택지 아시죠? 1, 2, 3, 4 보기로도 많이 나오는 시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간단하게 갈래 정리하고 본문 들어갈게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아시죠? 형식 자유롭고 감정 다른 서정시, 자유시, 서정시, 현대시. 그 다음 성격 체크합니다. 성격, 향토적이다. 향토적, 시골틱하죠. 컨츄리해요. 그래서 향토적, 그 다음 묘사적. 이 시가 되게 가난했지만 평화로웠던 그 예전의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묘사적이에요. 향토적, 묘사적. 그 다음에 감각적, 심상 이미지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문으로 잘 나와요. 향토적, 묘사적, 감각적. 하셨죠? 그 다음 제재 써요. 제재는 고향의 추억 했나. 그 다음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뭐 제목에 나와 있잖아. 향수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징 3가지 씁니다. 첫 번째,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묘사. 첫 번째,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 선명하게 묘사. 두 번째, 토속적 소재. 그리고 향토적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어들 사용. 그래서 그런 시어들 다 체크해서 묶어놔야 되고요. 토속적 소재, 향토적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어 사용. 그 다음 세 번째, 이 시의 특징이죠. 시의 끝에, 연 끝에마다 거의 보죠. 그곳이 차마구 맨들리칠리아, 같은 후렴구처럼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후렴구가 반복되는 병렬식 구조. 병렬식 아시죠? 쭉 늘어놓는 거.
병렬식 구조로 구성. 병렬식 구조로 구성. 그래서 요게 연을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후렴구가 반복되는 병렬식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형부터 시작할게요. 넓은 벌, 아주 넓은 들판이야. 넓은 벌 동쪽 끝으로 가면 옛 이야기 지줄거리는, 지줄된다 보자. 지금까지 쫑알쫑알쫑알쫑알거리는 뭐 이런 의미.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누가 쭈절거리는 거야? 실개천이 쭈절거리는 거야. 그치? 의인법이네. 그치? 옛 이야기 지줄거리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쭉 돌아서, 그러니까 마을을 끼고 이렇게 실개천이 쭉 돌아서 흐르나봐. 그치? 여기 마을이 있으면 개천이 이렇게 뭐 이런 건가? 여하튼 이런 모습 상상하기.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일단 체크하시고 표현 방법, 의인법 쓰셔야죠. 거기다 쓰세요. 의인법 통해서 고향의 평화로운 풍경 제시. 쓰고 계시죠? 의인법 통해서 고향의 평화로운 풍경 제시. 얼룩배기 황소가, 얼룩얼룩한 황소가 해설피. 해설피라는 것들이 있어요. 순수한 우리 고유 해설피, 해가 질 무렵 요렇게라는 해석이 있어. 어쨌든 우리말이야. 이런 해설피, 중요한 거, 금빛 게으른 울음. 우는 거 정말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금빛 게으른 울음 체크하시고요. 이런 걸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공감각적 심상인데 누가 메인이니? 둘 중에 청각이랑 시각이 나와 있잖아. 금빛, 시각, 게으른 울음, 청각. 근데 누가 메인이야? 청각이지. 그래서 울음을 금빛이라고 표현한 거잖아. 이럴 때 감각의 정의는 그치, 청각의 시각화. 요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죠. 공감각적 심상,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이다. 아주 많이 나와요. 잘 기억해 두세요.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우는 곳. 황소가 하고 울고 앉아있어. 앉아있어? 하여튼 울고 있어. 그런 장면이야. 장면. 이해되죠? 장면. 장면 상상이에요. 자, 그런 곳이고, 자, 그리고 짝대기지.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원래 이게 물어보는 형식이거든요. 그곳이, 이러한 곳이 차마 꿈에서인들 잊혀지겠느냐, 이칠리가 있겠느냐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서리법이지, 서리법. 이칠리가 없다. 이칠리가 없다. 이칠리가 없다. 이런 표현. 그래서 얘는 서리법. 하셨어요? 이칠리 없음, 서리법. 그만큼 간절하게 그리워요. 그곳이. 이런 표현이잖아요. 일단 후렴구의 공통적인 역할을 먼저 정리하고 1연을 마무리합시다. 자, 후렴구 첫 번째. 연 구분 및, 그 다음 연마다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연 구분 및 시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부여한단 말 알죠? 갖다 넣는다는 뜻이야. 연 구분 및 시 전체에 통일성 부여.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동일한 거에서 동일하게 반복이 되니까 운율 형성. 그 다음 세 번째. 봐봐요. 그리움의 정서. 그곳이 꿈에서조차 잊혀지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그리움이죠.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 감정을 어떻게 환기시킨다. 환기라는 거는 불러일으킨다는 뜻. 공기 바꾸는 거 말고.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 이해되셨어요? 요게 이 후렴구의 역할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제 1연 정리합니다. 1연 정리할게요. 1연 뭐라고 쓸까? 자, 1연에서 나오는 거는요. 거기 정리하세요. 자, 평화롭고 여유가 느껴지는 고향의 모습. 평화롭고 여유가 느껴지는 고향의 모습. 하셨죠? 그래서 후렴구의 역할은 이제 연마다 다 같아요. 그 다음 2연 들어갈게요.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왜 이렇게 난방하는 곳이 아니라 화로 있잖아, 화로. 거기 화로에다가 불을 넣고 거기에서 이제 난방을 하는. 그래서 계절적 배경 알려주는 말이죠. 거기 질화로. 질화로도요, 얼룩배기 황소처럼 향토적 소재에 해당이 돼요. 질화로 체크하시고, 재가 식어졌다. 재가 식었어요.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거든요. 거기 체크. 계절적 배경 겨울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랑요.
계절적 배경 겨울, 그리고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 쓰셨죠?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렸다. 여기도 역시나 체크.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린대요. 이것도 공감각이죠. 감각이전이 어떻게 됩니까? 공감학적 표현이고, 밤바람 소리를 말 달리는 것처럼 표현한 거잖아. 그치. 요것도 청각의, 그치. 청각의 시각화.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입니다. 엷은 졸음. 엷은 졸음이니까 렘수면. 설핏 들었어. 렘수면 상태야. 자,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 이런 것들도 다 향토적 소재가 되죠.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집베개 비고서는 잠에 들락말락하는 그런 늙으신 아버지의 모습이지. 거기지. 그 늙으신 아버지의 고단한 모습. 늙으신 아버지 고단한 모습 했어요. 늙으신 아버지 고단한 모습. 자, 이연 정리합니다. 겨울밤의 정경 and 늙은 아버지의 모습 회상. 겨울밤의 정경 그리고 늙은 아버지의 모습 회상 하셨죠? 그 다음 세 번째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하늘빛은요, 내가 유년 시절에 꿈꿨던, 그치, 거기다 쓰세요. 꿈, 소망, 이상적 세계. 꿈, 소망, 이상 세계. 자, 그런 것들이 그리워서 함부로 쏜 화살 체크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 뭐 이것저것 다 수시고 해봤다는 얘기지 뭐. 자, 이런 것들을 찾으려 풀섭 이슬, 함초롬 이런 것도 다 향토죠. 함초롬, 이거 우리 고유어. 휘적시던 그곳이 나의 유년 시절을 보내 꿈꾸고 그것을 찾아보고 이랬던 곳, 거기 어디? 내 고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그치? 하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하면 꿈 많던 어린 시절, 유년 시절, 꿈 많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 꿈 많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 했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4연.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자, 일단 지규법 쓴 건 알겠지, 그치?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다. 그게 뭐야? 귀밑, 검은 귀밑 머리가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일단 지규법 썼고요, 지규법. 누이 동생, 누이의 검은 귀밑 머리가 원관념이고요. 여기 춤추는 밤물결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역동적 이미지라고 그래요. 역동적 이미지. 일단 지규법, 원관념은 누이의 검은 귀밑 머리, 그리고 역동적 이미지. 거기까지 했어요. 의미는 뭐냐면 어린 누이의 검은 그 머릿결 있잖아. 그 검은 머릿결을 밤물결에 비유해서 사랑스럽고 구김살 없는 모습, 사랑스럽고 구김살 없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 묶어서 써요. 묶어서 어린 누이의 검은 머릿결을 밤물결에 비유해서 사랑스럽고 구김살 없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 지규법까지.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또 마누라 이렇게 표현하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이 말은 사실 뭐냐면 소박하고 평범한 사철 발벗은 아내. 사철 발벗은 아내의 모습. 가난하다는 뜻이야. 사철 발벗었다라는 건 가난한 거. 그리고 거기 옆에다 쓰세요. 여기 부분은 농사일로 바빠서 버선이나 양말을 챙겨 신을 사이도 없는. 쓰고 계시죠? 농사일로 바빠서 버선이나 양말을 챙겨 신을 사이도 없는 아내의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에서의 삶.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에서의 삶. 그런 누이와 아내가, 이번엔 누이와 아내의 모습을 떠올린 거죠.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그렇게 이삭 줍는 그곳, 거기가 나의 고향 모습인 거야. 그치?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잊히지 않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이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4연 이제 정리합니다. 4연은요.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 회상.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 회상 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늘에는 성금별, 드문드문 떠있는 별이지. 드문드문 성금별. 여기에서 시간의 흐름 체크하시고,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 알 수도 없는 모래성, 굳이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요거는 동화적 분위기.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형성. 동화적 신비로운 분위기 형성.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서리까마귀라는 게 가을까마귀거든요. 계절적 배경도 돼요. 가을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초라하대잖아. 그치? 가난한 고향집의 모습. 가난한 고향집. 하지만 이런 고향이 흐릿한 불빛에도 거기 돌아앉아서 도란도란이 다정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거. 가난하고 쓸쓸하지만 그곳에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정겨운 나의 고향.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단란하고, 거기 쓰세요. 단란하고 정겨운 모습. 단란하고 정겨운 그 고향 모습이 꿈에서도 잊히지 않아요. 그리워요.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오연 정리해서 씁니다. 거기 뭐라고 써요?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았던 고향 마을의 모습.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았던 고향 마을의 모습.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 향수에 드러나 있는 고향의 이미지는 되게 가난하고 힘들어요. 고단하게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곳이지만 평화롭고 정겨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치? 그래서 거기 일단 정리를 좀 하면 거기 빈칸에다가 정리해요. 향수에 드러난, 이 시에 드러난 고향의 이미지. 여기 제목 향수, 고향, 향수라는 시에 드러난 고향의 이미지 하고 첫 번째 1연에서는 실개천 그리고 얼룩배기 황소 요게 고향을 드러내는 소재예요. 1연에서는 실개천, 얼룩배기 황소. 그 다음 2연에서는요. 질화로 늙으신 아버지. 질화로랑 늙으신 아버지가 고향을 드러내는 소재고. 그 다음 3연에서는 흙, 파란 하늘, 풀섭 이슬, 묶으셔도 되고 쓰셔도 돼요. 흙, 파란 하늘, 풀섭 이슬. 요게 고향을 드러내는 소재. 그 다음 4연에서는 어린 누이, 그리고 이삭을 줍는 아내. 어린 누이와 아내의 이미지가 곧 고향을 드러내고요. 마지막 5연에서는 서리까마귀와 초라한 지붕. 서리까마귀와 초라한 지붕이 고향을 드러내는 이미지. 하셨어요? 그래서 1연부터 5연까지 쭉 묶으셨으면 거기 이제 묶으셔서 쓰세요. 뭐라고 쓰시느냐? 가난하고 고단한 삶이지만 평화롭고 정겨움. 가난하고 고단한 삶이지만 평화롭고 정겨운 고향의 모습.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연마다 보면 고향의 그 정경, 그 풍경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시고요. 그리고 거기 평화롭고 정겨운 고향의 모습하고 그 아래 화살표하고 써요. 시각적 심상을 통해 고향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시각적 심상을 통해 고향의 모습을 감각적 묘사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실개천, 황소, 얼룩배기 황소, 질화로 이런 것들이 다 소박하고 정겨운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토속적 소재들에 해당이 되고요. 공감각적 심상뿐만 아니라 부분별로 해서 시각적 심상, 청각, 이런 촉각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학교마다 체크해 주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필기 잘 해갖고 오시면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하기로 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그런 심상들만 제가 체크해 드렸어요. 그리고 운율 형성 아시죠? 뭐뭐는 뭐뭐던 곳 같은 그런 유사한 통사구조라는 게 문장구조인 거 아시죠? 유사한 통사구조 그리고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하고 있는 시입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시니까 꼭 이번 시험 아니더라도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되는 그런 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활동 내용학습 정리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죠.
자, 뒷장 넘겨서 첫 번째. 자, 향수 읽고 내용 정리하는 거예요. 시간적 배경 드러내는 시어도 체크하는 거네. 첫 번째 해설피, 넓은 벌, 실개천, 고향의 풍경 나왔죠. 이언부터 정리할게요. 일단 시간적 배경 여기다. 그치? 밤바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질화로. 그 다음에 집베개. 그 다음에 늙으신 아버지. 각각 정리 잘해요. 그 다음 타면. 타면에서는 이슬. 그 다음 풀서. 그 다음 과거의 화자. 유년 시절의 화자죠. 그 다음 사연에서는요. 따가운 햇살. 그 다음 공간적 배경은 이삭 줍던 곳 있었죠. 이삭 줍던 곳. 떠올리는 대상은 그치 어린 누이와 앤드 아내. 발벗은 아내. 자, 그 다음 오연에서는요. 성근별 그리고 흐릿한 불빛 요 두 개 있었어요. 성근별과 흐릿한 불빛. 그 다음 공간적 배경은 초라한 지붕. 그래서 떠올리는 거는 가족들 할 수 있죠. 정리해서 써두시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시에서 그려진 고향은 어떤 곳이냐 간단히 상상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 가지 정도 쓸 거예요. 첫 번째 정겹고 평화로운 공간. 정겹고 평화로운 공간 됐죠? 두 번째 유년의 추억이 있는 농촌 마을. 유년의 추억이 있는 농촌 마을. 세 번째,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단란한 가족이 있는 곳. 했어요? 네 번째,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곳.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곳. 자, 그래서 요런 고향의 이미지를 이곳에, 자, 이쁘게 그려보세요. 물 이렇게 흘러야 되고요. 마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란한 가족이 있어야 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평화롭고 가난해 보이긴 하지만 평화로운 그런 가족이란다. 고향의 모습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 시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그랬는데 이 글에 두드러지는 정서를 알아두시면 되죠.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리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목표학습을 보시면 운율 형성하는 요소 쓰라 했는데 아까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었죠. 자, 두 가지 쓸 거예요. 첫 번째 뭐뭐는 아이고 왜 또 안 나오니 뭐뭐는 하고 뭐뭐던 곳 요게 계속 반복이 되죠. 뭐뭐는 뭐뭐던 곳 같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쓰고 계시죠. 뭐뭐는 혹은 뭐뭐던 곳 같은 요 구조 있죠. 뭐뭐는 뭐뭐던 곳 같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썼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짝대기 하고 그곳이 차마 꾸멘들리칠리아 라는 그곳이 차마 꾸멘들리칠리아 라는 후렴구 반복 요 두 가지 쓰는 거 후렴구 반복. 그 다음 이 시에서 감각적 심상이 나타나는 표현 찾고 요걸 사용해서 효과 정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 중심으로 해줄게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하셔야 돼요. 시각적 심상 나타내는 거 일단 얼룩배기 형수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쓰세요. 파란 아까 있었죠. 파란 하늘빛 그거 하나 쓰시고 파란 하늘빛. 그 다음 검은 귀민머리 휘날리는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그 부분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했어요. 그 다음 성금별 쓰시고 그 다음 흐릿한 불빛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얼룩배기 황소 파란 하늘빛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그리고 성금별 흐릿한 불빛 됐죠? 청각 들어가요. 첫 번째부터 나오죠.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쓰시고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그 다음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그 다음 도란도란거리는 세 가지 도란도란거리는
옛 이야기 시줄되는 실개천. 얘는 공감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체크하세요. 옛 이야기 시줄되는 실개천.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도란도란거리는 됐죠. 그 다음 촉각적 두 개 얘기해요.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그거 하나.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피부로 느껴지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다시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하나.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하나. 요거 두 개. 했어요? 그 다음 공강학적 심상 크게 두 개 나오죠. 금빛 게으른 울음 하나. 또 하나는 밤바람 소리 말 달리고.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했어요? 얘는 반드시 문제로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꼭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의 효과 두 가지 씁니다. 첫 번째, 고향의 모습을 생생하고 다채롭게 형상화함. 고향의 모습 생생하고 다채롭게 형상화함. 두 번째, 고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고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킴. 향수를 불러일으킴. 했나요? 자, 거기까지 쓰셨으면 이제 뒷장. 이 시에 사용된 시어, 식구의 표현 방법. 그래서 나와 있는 거 아까 정리하면 옛 이야기 시술되는 실개천에서 사용한 거 아까 기억나시죠? 의인법.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이야기는 것처럼 정겹게 느껴진다. 그 다음 후렴구였죠. 여기서 사용된 거 그치 설의법 쓰시고 옆에다 쓰세요. 잊힐 리 없다. 잊힐 리 없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잊힐 리 없다는 의미가 강조되어서 잊힐 리 없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짐. 잊힐 리 없다는 의미가 강조되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짐 했죠. 그 다음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이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게 아마 두 가지 얘기를 해줄 거예요. 화류법. 화류법 하고요. 화류법은 숨 안 쉬는 애 알죠? 무생물을 생물처럼 숨 쉬는 애처럼 표현하는 거. 화류법하고 직유법. 화류는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체크하세요. 화류, 직유. 자,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밤물결이 춤을 춘다고 비유함으로써 일렁이는 물결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함. 썼어? 그 다음 두 번째, 어린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가 날리는 모습을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에 비유하여 아름답고 신비로운 느낌을 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와 있는 게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나 식구 찾아서 의미 얘기해 보라는 건데 여기 사면하고 사연 예시로 나와 있는 질문들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 간단히 쓸까요? 일단 첫 번째, 사면에서 함부로 화살을 쏘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거기다가 쓰세요. 간단히. 주저하거나 거침없이 자유분방하게 행동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저하거나 거침없이 자유분방하게 행동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미지의 세계인 파란 하늘을 막연하게 동경했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고요. 사연, 아내를 왜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것도 두 가지. 첫 번째,
투박한 농촌 여인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 수도 있고 투박한 농촌 여인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말할 때 무뚝뚝하게 표현하던 좋아하는 거 숨기고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말할 때 무뚝뚝하게 표현하던 당시 남성들의 태도가 반영되어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됐어요?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 말할 때 무뚝뚝하게 표현하던 요즘도 그렇지 뭐 당시 남성들의 태도가 반영되어서 이해됐죠? 그래서 거기까지 해두시고 거기 알아두기 보이죠? 요 단원이 서정갈래 시랑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서정갈래란 보이죠? 화자의 주관적인 사상 청서를 함축적 운율적 언어 딱 봐도 시지 그치? 이걸로 형상화한 문학의 갈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시더라. 그래서 요것의 특징 보이죠? 말 소리나 구절, 단어 구절, 음보, 글자 수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되는 특징. 감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심상, 이미지 쓰는 거, 비유, 상징, 반어, 역설 등등 다양한 표현 방법 쓰기, 함축적 의미 지닌 시어 사용하는 거, 화자, 말하는 사람이죠. 시 안에서 정서, 운율, 심상 요게 가장 주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문학 갈래. 되셨죠? 요까지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뒷장에 보시면 가상 진행 면담인데요. 자, 요걸 보면서 구성 요소들이랑 전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하여서 만들어낸 그런 면담이거든요. 거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쭉 읽어보시고 거기 그래서 고양이 모습을 감각적으로 느껴지도록 다양한 심상을 활용했다. 그 뒤에 쓸만한 거 거기다가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고양이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질화로, 집베개 등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했습니다. 고양이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실어로, 집베개 같은 토속적 시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각 연의 끝에 동일한 후렴구 알죠? 짝대기 그곳이 차마 꾸멘들리칠리아를 반복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반복적으로 환기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이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반복적으로 환기하였습니다. 이 정도 쓰시면 정지용 아저씨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단어는 서정갈래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서사갈래 공부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